네, 제가 준비한 기업은 노브메타파마라는 코넥스 기업인데, 사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시를 한 거에 찾아야겠지만, 어제 풀빵님이 얘기해 주신 게 되게 흥미로워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표한 엔솔 바이오사이언스랑 유사하게 이제 제약을 하는 회사에서 어떤 면이 비슷하고 어떤 회사가 더 나을까라는 거를 가지고 찾아봤는데, 엔솔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직접 설계를 해서 임상까지 가는 회사라면, 노브메타파마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 교수님이나 여러 군데에서 약을 만들면 그걸 사와서 임상을 시키고 그걸 다시 재판매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비슷하고, 마침 며칠 전에 이제 기술성 평가를 받고 이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상한가를 한번 찍었었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이 더 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직접 그래도 약을 만들고 판매하려 하는 엔솔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노브메타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상장을 시도했다가 그 밴드 하단에 걸쳐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상장 철회를 한 적이 있어서 이전 상장이 좀 더 수월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최근에는 그게 몇 년 전이고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아져서 또 여전히 이제는 엔솔 바이오사이언스랑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 나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을 많이 줄어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은 큰 건기식이긴 하지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결론은 엔솔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자람 테크놀로지 공모 관련해서 투자 설명서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공부를 해봤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공모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공모가 성공할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으로는 통신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매출 비중은 이제 광트랜시버랑 기가 와이어가 좀 높고, 그리고 DVT SoC도 높은 편입니다.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136억, 영업이익 11억, 당기순이익 15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작년에 10월이랑 12월에도 코스닥 상장을 계획했으나 이제 철회를 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12월에는 이제 수요 예측 흥행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24년 추정 이익에서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 비중이 2% 정도로, 21년도에 2% 정도로 크지 않았던 그런 XGS 폰 및 관련 제품 매출 비중을 전체의 이제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IPO 모집 자금이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으로 하면은 145억 정도가 이제 수입될 텐데, 그거의 90% 이상을 XGS 폰 관련해서 이제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초기 단계인 5G 시장이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등 타 산업군과 융합해서 데이터 트래픽 처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관련해서 투자가 증가한다면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공모시장 분위기가 또 그 대여급의 공모 수요 예측은 좀 실패를 하고, 좀 작은 회사들은 좀 성공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번 공모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노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을 받을 만큼 수요 예측이 좋았던 기업이라서 한번 보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볼빅의 인기만큼 요건 수요 예측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탈모 및 피부 미용 관리 기술 기반 항마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탈모 샴푸를 파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병의원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통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탈모 샴푸의 볼빅의 매출이 70%로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볼빅 샴푸 중에서도 이 라인이 있는데, 볼빅 세버 샴푸이라는 이 제품이 19년도를 보고 22년도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분기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지금 2배나 생산량이 늘었고,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지금 일시 품절인 상태.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병의원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온라인몰에서도 판매 중인데 일시 품절이다. 아직도 인기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걸 이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내수와 수출 둘 다 있는데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고, 이대로만 계속 성장한다면은 지켜볼 만한 이 소비재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볼빅의 인기가 상당히 좋고, 이제 이 제품이 인기를 계속 이어나가는지 이런 걸 한번 지켜볼 만한 기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제 어제 발표해서 실적이 되게 좋았어서 이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이 성장을 했고, 이제 이 감성 코퍼레이션도 스노우피크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 스노우피크가 중국에서 잘 먹힐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노우피크는 의료사업 부문과 모바일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의료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한 79% 정도, 3분기 기준 79% 발생하고 있고,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 라이선스를 활용해서 이제 의료 신발, 그것을 완제품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사업 부문은 액티몬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 무선 충전 스피커 이런 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매출이 한 1175억, 영업이익 164억, 당기순이 146억이었고, 현재 시총 한 184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FNF MLB가 어떻게 중국에서 왜 인기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중국인들은 면세점에서 이 MLB 모자를 선물용으로 사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FNF는 런닝맨과 같은 이 중국에서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인기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이거는 좀 그렇고, 왜 MLB 모자가 인기가 좋았나 한번 찾아보니까 중국의 연예인들이 모자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상승하였고, 이 디자인이 중국인이 좋아하는 좀 디자인틱하다, 이게 이 정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는 이 스노우피크가 뭔가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뭔가 스노우피크는 뭔가 이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근데 이런 디자인이니까 좀 좋아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인데, 이제 FNF는 현지 진출 이후에 현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 제품을 출시했고, 디지털 마케팅을 시도하면서 인지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보시면 스노우피크의 경량 패널인데, 뭔가 좀 로고도 많이 들어가고, 중국틱한 디자인을 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업은 경동나비엔이고요. 궁금했던 점은 경동나비엔이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운임비하고 뭐 인건비가 상승해서 영업이익이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건비는 어쩔 수 없고 물류비가 정상화되면 실적이 개선될 것 같아서 이게 진짜 그런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에서도 성장하고 있고 운임 지수도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둘이 정말 이렇게 가시화가 된다면 역대 최대 실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 결론을 내렸고요. 전 경동나비에는 어떤 사업을 하냐면 보일러하고 온수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5,201억이고요. 22년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이 8,236억.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면 내수에서 30%의 매출이 발생하고 수출에서 7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에서 북미 매출이 58.6%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비치보이님이라는 그 블로거분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거를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형광색 칠한 게 매출액 대비 물류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1년도부터 먼저 그 운임지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0년치 차트인데 보시면 21년도에 엄청나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사도 21년도 한 3분기부터 증가하더니 21년도 4분기에 13.6% 매출액 대비 물류비율이 13.6% 피크를 찍고 이제 점점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 다행인 거는 이제 운임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물론 과거 대비 아직도 살짝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이제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 정도 21년도 수준까지 올라갈 확률은 좀 매우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임지수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오면 경동나비엔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 파란색 그래프가 매출액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백을 보시면 되고 22년도 매출이 역대 최대의 매출을 달성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20년도, 21년도보다 낮은 수준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년도 이때 수준의 그 운임지수를 다시 회복한다면 영업이익은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외 성장 그리고 운임지수 정상화가 가시화된다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 내려봤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